우리의 입에서 본인이 왔을 때는 뭐 프로파일을 찾아보면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 마음 먹고 컴플레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딱 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고객님께서 어떤 점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나 객실 상황 혹은 뭐 레스토랑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클레임 자체를 리커버리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컴플레인 핸들링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그 서비스 교육 파트 안에 핸들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교육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클레임을 거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상황에 맞춰서 배운 대로 하기는 이제 거의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클레임을 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객들을 10년 동안 다뤄본 저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예요. 손님들이 정말 우리 호텔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예약하신 어떤 패키지나 상황에 따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저희의 어떤 미흡한 부분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자는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사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정말 당황하기 일쑤고, 또 핸들링하는 것 자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거의 다 당하기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되는 건 있어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안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객이 클레임을 하시면 이게 정말 작정하고 하는구나, 아니면 우리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정말 불편하셔서 클레임을 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그 기준이 이제는 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음 먹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일부 후퇴를 하긴 하지만, 컴플레인이 있었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호텔과 비교하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 왔을 때를 비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 예전에 오셨을 때는 뭐 프로파일을 찾아보면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막 다른 호텔과 비교하시면 저희가 그 호텔에 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먹고 컴플레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딱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저희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진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 1차적으로 고객님께서 어떤 점 때문에 불편하신지 끝까지 내용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간에 고객님께서 뭐 얘기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의 뜻이 그게 아니지만 오해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은 고객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다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좀 듣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객님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려서 풀어드려야 되고, 정말 불편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적는다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고객님 말씀이 끝나시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이 있다고 쳤을 때는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나 객실 상황 혹은 뭐 레스토랑 상황 때문에 현장 상황에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은 고객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린 후에 해당 상황을 체크하고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고객님을 좀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고 그 자리를, 컴플레인이나 그러니까 클레임 자체를 리커버리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아요. 고객님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죠. 같은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어떤 고객님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뭐 다음 투숙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이런 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투숙하러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보상책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불편함을 겪었을 때
어떤 보상을 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입으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을 계속 어떻게든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끄시는 분들은 저희도 힘들고 고객님도 더 화가 많이 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레임을 거실 때까지 상황이 만들어진 게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되려 더 감사해서 뭘 더 좀 챙겨드릴 수 없나 서비스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화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은 저희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최대한 양해를 구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양해를 구했을 때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그 대가로 저희가 무언가를 더 잘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는 하죠.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솔직히 센스 있게 좀 캐치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고객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대놓고 나 이거 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대놓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원하는 것들을 들을 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그래도 듣다 보면 이 고객님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딱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캐치할 수 있는 수준을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되고, 그렇게 고객님께서 원하는 부분을 내가 캐치를 했을 때는 이제 제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직급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몇 호 고객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다. 혹시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조언을 구해서, 제가 이제 고객님을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 큰 컴플레인 건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급자분이 이제 객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드려서 컴플레인을 핸들하는 방법도 있어요. 컴플레인 핸들링을 하다 보면 사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객님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고객님께서 저의 어떤 좀, 저는 최대한 고객님의 불편함을 듣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고객님께서는 저의 리액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되려 더 화가 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우선 화가 나셔서 이제 저를 만약에 만나러 오셨다고 하면 최대한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해요. 좀 딴 데를 보거나 눈을 피하지 말고 고객님의 말에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리액션을 취하면서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며 조금 고객님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셨을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도 고객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공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컴플레인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그 고객을 만난 처음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직원의 리액션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였던 게 50%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0%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0%로 더 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핸들링하는 직원이 사실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 처음에 누가 나한테 와서 막 컴플레인하거나 클레임을 걸면 엄청 두렵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떨거나 긴장하지 말고 고객님께서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컴플레인을 하거나 클레임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한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객님께서 나 객실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편을 겪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시면, 아 고객님 객실 입실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정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를 확인해서 더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혹시 괜찮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고객의 불편함을 이제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공감을 했으면 내가 이 고객에게 어떤 해결책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바로 줄 수 있는 대안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주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차후에 5분에서 10분 후에 고객에게 전화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컴플레인 났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고객의 화를 내가 얼마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얼마큼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정 최소한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응대했던 고객님한테 정말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 거 이외에는 뭐 다행이다 하면 다행이지만 서비스적인 부분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게 꼭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환경에서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워낙 호텔엔 부서도 많고 업장도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희 호텔을 계속 이용을 해주실 분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이 생겨서 그 컴플레인으로 인해 이 고객이 이런 컴플레인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불편함을 겪었지만 다시 우리 호텔을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플레인을 한 고객도 어쨌든 저희가 리커버리를 잘해서 다음번 다시 오셨을 때 서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호텔리어의 일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분 그 컴플레인 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컴플레인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긴 했는데 사실 극소 정말 작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나중에 제가 또 이런 관련한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서비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